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시장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한 2.8% 내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호재료도 있었죠. 양극재 ETF 상장. 이 건에 대한 재료 나온 거 잘 아시죠? 2차 전지건에서 이 건의 재료가 나왔는데도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제 도움이 되겠는가 이 여부도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뭐니 해도 지금은 FOMC에서 매파적 발언한 파월의 그 건이 전체 시장을 엄청 눌렀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이 그러면 연속적으로 압박을 주겠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매매 방향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시장이 좀 조정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조정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비중을 화끈하게 실어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무상 증자 같은 경우도 한 500% 이상 가능한 우량주입니다. 잡주가 아니에요. 네, 잡주가 아니고 우량주니까 요 매집주도 여러분 잘 매매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사실 그 양극재 ETF 상장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좀 올라갈 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최근에 많이 좀 흔들흔들하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 재료 아닙니까? 그죠? 2차 전지 양극재 집중 투자는 ETF가 10월에 나오면 이 포스코 홀딩스를 편입을 당연히 이제 할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작용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BNK 2차 전지 양극재 ETF 건인데, 자, 대개 포스코 홀딩스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 네, 포스코 그룹이 몇 개, 두 개인가요? 네, 포함이 돼 있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 모멘텀이 사실 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이 아무런 도움을 좀 못 줬어요. 네, 물론 그 건의 재료가 미리 주가를 좀 끌어당기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글쎄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시장을 보면은요, 수급과 재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재료가 있어도 수급에 져요. 그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는 경향이 이 증권 시장, 주식 시장에는 작용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수급은 왜 약하냐? 결국은 이제 그거죠. 지금 성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과거엔 가치주였지만은 지금은 성장주권으로 위쪽으로 크게 시세를 낸 거잖아요. 2차 전지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권의 모멘텀을 갖고 이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금리 인상이 멈춰지지 않고 아직 그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자꾸 내비치니까 아무래도 탄력을 못 받아요. 그죠?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한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약점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최근에 많이 원달러 환율도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특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작용되면서 금리 인상이 이게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건이 지금 현재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한 포스코 홀딩스를 누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패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이 외인 기관이 좀 받쳐줘야 시세를 내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3개월 동향으로 볼까요? 파란선에 개인이 주도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랐지만은 여기까지는 올랐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힘을 못 쓰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외인과 기관은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스코 같은 등치가 큰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인 기관이 역시 들어와 줘야 시세가 뻗어 나갑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좀 꼬리기는 하지만 공매도가 계속 아직도 출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매도 상황은요. 이런 상태로 예전에 공매도가 한번 크게 나왔었죠. 상투권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주요를 한 겁니다. 사실 이 포스코 홀딩스의 패턴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 성공은 한 거예요. 주가가 이런 궤적으로 좀 밀렸으니까. 그죠? 최근에는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공매도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위쪽으로 띄우려면은 역시 외인기관 동향이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거래가 우리가 줄어든다면은 이 공매도 비중도 높아지는 거죠. 뭐 그런 관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아직 공매도나 외인기관 동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대차가 줄어들면 역시 공매도가 줄어드는데 대차 빨간선입니다. 대차가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는 봅니다. 하지만 뭐 그 부분보다도 아직까지는 여하튼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차 잔고로 봐가지고서는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앞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는 봅니다. 지금.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아직은 수급이 주가를 좀 누르고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처지는 면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큰 손 개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버텨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략이 좀 있어야 돼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바로 크게 급등의 1번 케이스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등락 정도 패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번 패턴으로 3번 패턴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여기서 막바로 무너지는 3번 패턴으로 가지는 않아요.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볼 필요는 있고 그렇다면은 대개 2번 패턴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평균 매수 단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 평매 단가를 조정을 하는 식으로 매매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량을 전부 팔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크게 치고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개 한 60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대개 55만 원 선 아래에서는 물량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떨어지면서 매수 단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버텨가야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매수 단가가 쌀 경우에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저는 지금은 좀 그런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대개 뭐 52만 원 무너지면은 물량을 좀 줄여가는 거는 아마 누구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도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매매 쪽으로 일단 가서 매수 단가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매매를 일단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 구체적인 매수 단가라든가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매매 전략이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문자로 뭐 실전 매매 사인을 좀 드리고 실전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 사인을 제가 일단 포스코의 변동성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매일 드릴 거예요. 문자를 좀 받아서 도움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그 포스코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필을 해보겠고 하루 이틀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업데이트해서 계속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뭐 포스코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된다, 뭐 A4 용지로 뭐 몇 장 되는 걸 보내드린다. 이건 다 쓸데없는 일이고요. 실전 매매를 위한 문자입니다. 실전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닥다리 그 증권사 보고서 이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실전에서 필요한 매매를 직접 제가 도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스코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고 이건 뭐 유료가 아닙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번 보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집주도 말씀을 좀 드린다고 아까 처음에 약속을 드렸죠. 이 매집주는요. 우량한 쪽으로 해야지 잡주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미 오른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 초기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리스크 때문에 매집의 의미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시장이 요즘 흔드니까 이 매집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박 수익 좀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 천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기업들이 크게 시세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강 IL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강 IL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대개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대개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권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개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네. 맨 위 상단 전번이 있죠. 네.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예,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